지구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 개라는 뜻은 여러 요소들의 모임을 우리는 개라고 표현합니다. 즉, 비슷한 여러 요소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을 뭉뚱거려서 우리는 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계라는 것은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모임을 우리는 지구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를 다른 말로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했으니까 지구계를 지구 시스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기권, 수권, 외권, 생물권, 그리고 직권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권의 경우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공기들의 모임을 기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여러 요소들의 모임을 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기들, 질소도 있을 거고 산소도 있을 거고 탄소 등등 있겠죠. 이러한 모든 종류의 기체들, 즉 공기들의 모임을 우리는 기권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구상에 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어 가장 넓은 바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강, 또 호수,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얼어있는, 그렇죠, 빙하. 여러분들 빙하의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땅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빙하는 물이 언 것을 빙하라 하죠. 따라서 빙하는 직권이 아니라 수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권도 다양한 요소들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권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권의 경우에는 지구 구성 요소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또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외권, 즉 우주 공간까지도 지구의 구성 요소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물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1학년 때 생물의 다양성 시간에서 배웠을 겁니다. 5개 분류 체계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생생물계, 동물계, 식물계와 같은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을 겁니다. 따라서 생물권 역시 하위로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생물권 역시 생물권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지구의 구성 요소 5번째, 직권입니다. 땅 지자를 써서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각들을 직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소단원 3번째 시간에 지각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미리 여러분들이 3단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학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안해서 꼭 이 5가지의 요소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이러한 지구의 구성 요소 간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 물을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지금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은 단순히 수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권에서 기권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또한 기권뿐만 아니라 직권이든 아니면 생물권이든 이렇게 다양한 지구의 구성 요소로 상호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PPT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다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증발이 되게 되면, 즉 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죠, 수증기가 되어서 기권으로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3학년 때 배우게 될 텐데요, 이 기권에 유입된 수증기는 또다시 물로 응결되어서, 우리 응결이란 말은 수업 시간에, 그렇죠, 물방울이 컵 표면에, 차가운 컵 표면에 맺히는 현상을 응결이라 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하늘 위에서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권에서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응결, 즉 액화가 되어서 땅으로 또는 바다로 또는 강으로, 즉 직권이나 수권으로 유입된다면 이 또한 상호작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현상을 쌤이, 그렇죠, 강수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직권에 또 흘러가는 과정, 또 생물권으로 식물이 또 물을 흡수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가볍게 물의 순환이 이렇게 수권과 기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쌤이 PPT를 쭉 넘기면서 어떠한 얘기들을 수업 시간에 했었는지 한번 짚어봅시다. 네, 그렇죠. 이 PPT를 보면, 그렇죠, 물이 수권에서 기권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물 분자가 가열되면 기권으로 유입될 수 있다. 또한 그렇죠,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또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생물권에서 우리 식물을 가지고 쌤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식물의 호흡 기능, 그렇죠, 증산작용에 의해서 생물, 즉 식물이 흡수한 물을 수증기의 형태로 기공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 했고요. 이처럼 식물이라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렇게 물이 또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PPT에서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물질의 상태 변화 가지고, 그렇죠, 증발을 기화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강수현상 할 때 얘기했던 거죠. 응결이라는 것은, 그렇죠, 기체에서 액체로, 즉 액화 현상의 하나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PPT 보면 식물의 기공에 대한 얘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쌤이 자료로 넣었습니다. 이 기공이 열렸을 때 생기는 이 구멍을 통해서 식물이 품고 있던 수증기가 기권으로, 즉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될 수 있다. 다음 PPT는 방금 했던 얘기들을 그림으로, 화살표로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기권에서 수권으로 또는 직권으로 강수 현상에 의해서 물이 상호작용 될 수 있다. 또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도 또 이렇게 유입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생물권에서는 동물이 식수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식물이 곧장 강수 현상에 의해서 내린 비를 흡수하여서 광합성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PPT는 아까 우리가 기권에서 직권 혹은 수권, 또 생물권으로 상호작용될 수 있는 현상, 즉 응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한자로 뜻을 풀이한 PP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 차가운 액체가 들어있는 컵 표면에 이렇게 송골송골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응결 현상이구나,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1학년 때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각화하는 자료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